우리가 기억과 암기에 의존해서 산다면 과거에 묶여있게 되지만 상상력을 활용한다면 무한대의 삶을 살 수 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곳은 당신의 생각이 이끌어준 곳이다. 내일도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이끄는 곳에 서 있을 것이다. 오늘날 가난을 사실 또는 숙명으로서 받아들이는 태도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팽배해 있다. 그렇다면 어두운 성장 환경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 기업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가 책을 통해 영향을 받거나 TV에서 보는 사람들, 정신적 스승의 영향, 삶의 체험 등을 통해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어온 것에 도전하고 그것이 순전히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발견하고는 또 다른 진실로 그것을 대체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렇게 상상력이 의지보다 훨씬 강력하며 상상력과 의지가 충돌할 때 늘 상상력이 승리를 거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낸 사람은 프랑스의 의사 에밀 쿠다. 그가 말한 상상력의 힘이란 것은 일종의 최면 원리라고도 할 수 있다. 더 나은 인생을 희망한다면 먼저 그러한 희망을 마음속에서 그림으로 그려야 한다. 이성이 가로막고 서서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어 말이 안 돼 라고 회방을 놓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상상력에 의해 사물을 분명하게 떠올릴 수만 있으면 우리 내부의 창조적인 성공 메커니즘은 그 일을 맡아서 어떤 의식적인 노력이나 의지로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그 일을 해낸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쓸데없이 정신적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머릿속에 어떠한 이미지를 상상한 후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신의 노력을 그쪽 방향으로 집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상상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든 위대한 업적 뒤에는 위대한 몽상가가 있다. 상상력은 우리의 행복을 좌우할 수 있고 심지어는 우리의 지성까지도 지배한다. 실제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상상력이다. 사람들은 대개 어떤 일을 행하거나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의지력의 결핍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그건 바로 상상력 때문이다. 월트 디즈니는 무엇이라도 꿈을 꿀 수 있다면 그것을 실행하는 건 역시 가능하다고 말했다. 먼저 생각이 있고 그런 다음 그 생각을 아이디어와 계획으로 발전시키며 그 계획을 현실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공의 시작은 바로 상상력 속에 있는 것이다. 상상력은 마음을 자극함으로써 명확한 인생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고 새로운 계획을 개발하도록 도와준다. 비즈니스에서도 상상력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상상력이란 과거의 아이디어와 기존의 사실들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상품과 새로운 사용처를 만들어 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상상력의 본질은 힘과 창조력이란 단어로 해석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은 여러 방면에서 서로 많이 닮았다. 만일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싶으면 우선 당신 자신을 살펴보아라. 그리고 당신이 고객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분석해 보아라. 형사들의 가장 큰 자산은 상상력이다. 어떤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달려들면서 그들이 갖는 최초의 의무는 그들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이다. 동기를 찾아낼 수 있으면 그들은 그 범죄의 범인을 거의 잡을 수 있게 된다. 인간 정신의 상상력은 지금까지 발명된 어느 기계에도 비견될 수 없는 것이다. 성공의 순간을 하나의 뚜렷하고 단순하며 생생한 이미지로 떠올릴 수만 있다면 어떤 의심, 두려움, 불안감, 걱정 따위도 물리칠 수 있다. 당신의 마음을 자극하라. 기존의 아이디어를 새로운 계획과 결합하도록 노력하라. 성공을 거둔 세상의 모든 위대한 이들은 자신의 상상력을 활용한다. 그들은 앞서서 생각하고 머릿속에 세세한 그림을 그려내 그것을 토대로 꾸준히 성공을 쌓아나간다. 상상력을 통하여 생성된 아이디어나 생각은 의식 속에 머물다가 잠재의식에 포착되어 결국은 물리적인 현실로 변환되는 것이다. 상상력, 의식 및 잠재의식 사이의 이러한 작동관계를 이해하면 인생이 명확한 목표를 성취하는 데에 있어서의 첫 번째 단계가 바람직한 목표를 명확하게 상상해내는 일이라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이 원하는 유형의 사람이 이미 되어 있다고 상상한 후 그런 자신이 어떻게 느낄 것인지 상상해보라. 만일 수줍음이 많고 소심한 성격의 사람들이라면 사람들 사이에서 편안하고 침착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상상하라. 만일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 걱정을 느낀다면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면서 차분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상상하라. 그리고 자신이 그런 행동 때문에 개방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변한 자신의 모습을 즐겨라. 역경과 잠정적인 패배는 일반적으로 숨겨진 축복을 동반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상상력의 사용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즉, 인생의 가장 큰 역경과 부름이 종종 황금 같은 기회의 문을 열어준다. 신속하고 명확한 결단과 행동을 취해야만 되는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경우보다 상상력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사실 많은 경우 상상력을 자극하는 한계 상황에서 천재의 번뜩이는 섬광이 나오게 된다. 상상력은 의지보다 10배 이상의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매일같이 일정 기간 동안 관역 앞에 앉아서 다트를 던지는 상상을 하면 실제로 연습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심리학계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로 오늘날 정상급 프로 선수들은 철저한 정신적인 예행 연습과 상상력 훈련 방법을 통해 골프 실력을 향상시킨다. 그렇다. 자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
상상력의 곱디를 풀면 우리는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성취와 비전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상상력은 당신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물질적인 재산을 도둑맞거나 사기당할 수는 있으나 아무도 상상력을 통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 사람들이 당신을 불공정하게 대할 수도 있고 세상이 당신을 속일 수도 있다. 심지어 당신의 자유를 박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도 상상력을 사용할 수 있는 당신이 득권을 박탈할 수는 없다. 상상력을 통하여 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 상상력을 스스로 개발하거나 혹은 상상력이 뛰어난 다른 사람과 연합하는 것이다.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는 두 가지를 모두 사용했다. 카네기는 이른바 상상력의 사나이였다. 그는 우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한 뒤 교육을 받은 사람들과 상상력을 지닌 사람들 그리고 그의 능력을 현실화시키는데 필요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을 자신의 주위로 끌어모았다. 카네기는 그의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있어서 항상 자기의 계획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알아내는 데에 주력했으며 그런 후에 그것을 구축할 계획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 그것은 단순한 상상력에 불과한 것이 아니며 등급이 더 높은 재능이었다. 그러나 카네기와 같은 사람만이 상상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창조적인 상상력을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기만 하면 금전적인 성공은 사실상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세계 최초의 로터리 클럽은 시카고에 살고 있던 폴 해리스라는 사람의 유용한 상상력 속에서 구상되어 나왔다. 그는 이 클럽을 통하여 유망한 고객을 발굴할 수 있고 그의 변호사 업무를 신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다. 법률을 취급하는 전문 직업인이었던 그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를 할 수 없었다. 폴 해리스의 상상력은 통상적인 광고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그의 변호사 업무를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해낸 것이다. 성공하려면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상상력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다. 모든 부와 성공, 물질적 이득, 위대한 발견, 발명, 성취의 원천은 상상력과 아이디어다. 당신도 알다시피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언제나 다른 누군가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어떤 일을 하고 있다. 모든 위대한 업적은 한때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들이다. 그렇지만 예술작품에서 표현된 상상의 세계는 세월이 흐른 뒤 다 이뤄졌다. 15세기 사람이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때 이미 현대의 비행기와 유사한 비행기의 설계도를 그렸었다. 실질적인 비행에 성공한 최초의 비행기가 20세기 초에 나온 사실에 비춰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상상력은 대단한 것이었다. 그의 상상력은 몇백 년을 앞서 있었다. 프랑스의 조르주 멜리에스는 1902년에 이미 달나라 여행이란 제목의 영화를 만들어 인간이 달을 여행하는 상상력의 세계를 보여줬었다. 그리고 그 영화에서 표현된 상상은 반세기가 지나 현실이 되었다. 1969년 7월 16일 미국의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고 암스트롱은 달에 첫 발을 디딘 역사적인 인물로 기억되고 있다. 상상력은 영국에서도 가장 돈 많은 여성을 탄생시켰다. 전 세계를 강타했던 해리포터의 열풍은 영국 조앤 롤링의 번뜩이는 상상력에서 비롯된다. 마법의 세계는 먼 곳이 아닌 현실의 벽 건너편에 존재하고 있으며 인간 세계와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기본 줄거리는 시종 일관 독자를 끌어당긴다. 하늘을 나는 빗자루를 타고 벌이는 농구와 비슷한 운동 경기인 퀴디치나 인간과 대화를 나누는 액자, 마법학교 호그워트 기숙학교의 설계 등은 상상력의 경계를 한껏 부풀린다. 또 책 곳곳에 숨겨진 곡선이 마지막에 도달해 한 번에 풀리도록 돼 있는 구성의 묘도 독자의 혼을 쏙 빼놓는다. 이 같은 기발한 상상력은 영국 문학의 고전적 대중소설 가운데 진수를 뽑아 자신의 언어로 구체화시킨 롤링의 피나는 노력에 기인한다. 월 79파운드의 정부 보조금에 의지해 젖먹이 딸과 근근히 연명하던 가난뱅이 작가가 2년여의 걸친 습작과 독창적인 상상력에 기대 현대의 신데렐라로 거듭난 셈이다. 사람들은 흔히 창조적 메커니즘이 시인이나 작가, 발명가 혹은 그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상상력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모든 분야에서 창조적으로 작동된다. 스타벅스 커피의 놀라운 성장에서 상상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보라. 하워드 슐츠 회장은 한 이탈리아 도시의 거리를 거니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온갖 상상력을 동원하여 열정과 낭만적인 분위기와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 찬 가로변의 작은 카페를 머릿속에 그렸다. 오늘날 우리가 자주 찾는 스타벅스 커피점은 이러한 슐츠 회장의 상상적 노력의 결과이다. 다른 누군가가 할 수 있거나 인생에서 이룰 수 있는 일이라면 당신 역시 그럴 수 있다. 그렇지 않은가? 성공하려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적극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성공은 다른 사람이 현명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세심하게 신경쓰고 다른 사람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모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꿈꾸고 다른 사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상상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대충 상상한다면 그런 정도의 결과만 얻게 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상상하는 대로 변해가게 되어 있고 끊임없이 하는 적극적인 상상은 무엇이든 변화시키고 창조하는 능력을 발휘한다. 이것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라야 가장 비범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자기 자신을 믿을 때 성공의 첫 번째 비결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 만약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면 우리는 문자 그대로 우리 자신을 놀라게 할 것이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아이디어나 능력 자체보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험해보고 위험을 무릅쓰며 행동하는 용기에 있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높이 오르고 멀리 나아가라. 하늘을 목표로 삼아 별을 겨누라. 달을 향해 나아가라. 설령 달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별들 사이에 있게 될 것이다. 성공을 거둔 세상의 모든 위대한 이들은 자신의 상상력을 활용한다. 그들은 앞서서 생각하고 머릿속에 세세한 그림을 그려내 그것을 토대로 꾸준히 성공을 쌓아나간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으며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가능성의 신봉자가 되라. 상황이 아무리 암담하다 해도 눈을 들고 가능성을 보라. 항상 가능성을 보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노력을 경주하라. 어깨를 젖히고 가슴으로 노래를 하고 눈을 빛내고 정신을 고양시키고 위를 보고 자신에게 말하라. 불가능은 없다.